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뉴스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뉴스 그 안에서도 경제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면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미 열연 강판 가격 트럼프 취임 이후 33%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후 미국 내 열연 강판 가격이 취임 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33%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미국 내 열연 강판 유통 가격은 톤당 $999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톤당 $750였던 것과 비교하면 6주 사이에 33%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 철강 기업들이 미리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아변사들이 철강제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리 열연 강판을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러한 가격 급등이 한국 철강 업계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열연 강판 가격은 미국산보다 24%가량 저렴한 수준이라서 25%의 관세와 물류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수입 물량 제한, 즉 쿼터제가 이번 관세 조치로 풀려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들이 오히려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수출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란 트럼프의 핵 협상 제한 즉각 거부, 미 압박에 굴복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란이 즉각 거절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속도를 내면서 외교 성과 지역을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간 충돌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근 겁박하는 강대국과의 협상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대화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라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협상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이 테러가 아닌 자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위협과 압박을 지속하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1기 시절에 오바마 정부 때 맺어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던 만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 행동주의 펀드에 선제 대응하면서 기업 가치 높였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에 맞서 선제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재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올림푸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올림푸스는 지난 2017년 행동주의 펀드 밸류액트 캐피털 계열의 로버트 헤이를 이사회에 받아들인 뒤 카메라 사업 등 비핵심 사업부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기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림푸스의 주가는 최근 3년간 3배 이상 뛰었는데요. 또한 최근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은 삿포로 홀딩스 역시 핵심 사업인 맥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도쿄의 주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확보된 자금을 다시 맥주 부분 M&A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인데요. 이 과정에서 삿포로홀딩스는 자기 자본 수익률 중심의 경영 체계를 도입하면서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은 기업 가운데 75%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와 총 주주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캠페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업이 미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져온 뉴스는요. 관세 폭탄의 화물 운임 급락, 항공 해운업계 초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여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화물 운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발틱 항공 운임 지수는 올 들어서만 20%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SCFI는 지난 7일 기준 1,436.3으로 올 들어서 42.7% 떨어졌습니다. SCFI가 1,500 밑으로 떨어진 건 23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인데요. SCFI는 전 세계 15개 노선의 운임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항공화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콩 텍스 인덱스에 따르면 발틱 항공 운임 지수도 2034로 지난해 12월보다 21.8%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운임 급락은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밀어냈던 효과가 끝나자 운임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와 해운사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화물 노선을 줄이거나 단가 조정에 나서고 있고요. 해운사인 HMM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36척인 벌크선 보유량을 2030년까지 110척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SK해운의 벌크선 사업부 인수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고객이 몰리는데 우유, 라면 매대 텅텅, 홈플러스 불안 여전. 홈플러스의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업체들 중에 일부가 공급을 재개했지만 주말 새 주요 매장들은 매대 일부가 비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납품 중단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홈플러스가 이들을 설득하는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들은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6일부터 일반 채권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면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주요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물품 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치점과 월드컵점 등 주요 매장에서는 우유, 라면, 어묵과 같은 생필품 매대가 주말 내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조차 언제 재입고가 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홈플러스는 큰 폭의 할인 행사로 고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상품 부족으로 판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주요 납품업체인 롯데칠성, 동서식품, 팔도 같은 곳은 여전히 납품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길기 때문에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는 진정한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죠. 이 모든 수입 철강액에다가 모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산에 있는 열연 강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산의 물류비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 관세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국산 것이 더 저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